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강수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동안 조금 게으름을 피웠는데요. 열심히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이나는 강수정의 중국어 학습법 이제 중급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인데요. 중급 단계다 여기쯤 들어오면요 정말 할 게 많아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아마 아이고 어려워라 하는 그런 단계가 왔을 텐데요. 회화도 해야 되지, 어휘 공부도 또 늘려서 어휘량 늘려야 되지, 문법 공부 따로 해야 되지, 뭐 듣기에, 독해에, 작문에, 그리고 HS 시험까지 아주 어려운 산 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이런 단계 어떻게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포인트 하나씩 잡아가면서 그렇게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라. 예, 초급 단계에서도 우리 문장 통째로 암기하라 라고 얘기했었죠. 단어 하나를 외우는 힘만큼 들면 그냥 문장이 통째로 외워진다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요. 어떻게 한번 해보셨나요? 실제로 그렇죠. 예, 단어 하나를 외우면 그 단어가 그냥 따로 놀아요. 막 둥둥둥둥 떠다니죠. 그래서 말을 하려면 단어만 툭툭툭툭 하면서 이걸 어떻게 연결하지? 하면서 문장으로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리면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문장이 그래도 여러 개의 단어가 엮여서 문장이 만들어지니까 좀 더 어렵지 않겠나 하는데 이미 아는 거에다가 새로운 단어만 넣어서 외우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으로 외우면 그게 전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법을 따로 공부하고 막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어순을 어떻게 해야지 순서가 어떻게 돼야지 하지 않아도 그냥 통째로 돼서 어감이 확 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초급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공부를 하셨다면 지금 중급쯤 왔을 때 문장이 이제 길어지죠. 복문으로 길어져서 한 줄 이상, 두 줄, 세 줄 이렇게 가는 문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외워도 절대 어렵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긴 문장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문장을 통째로 외우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는요, 제가 고급 단계 가면 한 단락을 통째로 외우세요 할 거고요. 나중에 통역대학원 입시준비 뭐 이런 거 할 때는요, A4 용지 하나 가득 중국어를 써가지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준 다음에 자 덮고 다시 중국어로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 하세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초급 단계, 중급 단계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걸 아주 쉽게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따라한다. 그래서 문장은 지금도 중급에 와서도 아무리 길어도 통째로 외운다. 요거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볼 건데요. 쉬운 거부터 갈게요. 어려운 거 확 던져서 드리면 갑자기 힘들어 이러면서 중급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쉬운 거부터 가죠. 상상력을 동원하라.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거는 제가 실제로 공부를 했던 방법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학습법이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 대부분은 제가 직접 체험을 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공부가 재밌더라, 이런 것들 제가 직접 체득한 것들이 있고요. 또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또 제가 공부한 그 공부의 시간만큼 또 가르친 시간이 있잖아요. 선생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도 가르쳐보고 했는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효율성이 높더라, 학생들이 굉장히 쉽게 공부를 하더라, 이런 방법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대상은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특수한 분야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러는 분들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어쨌거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은 아주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활용을 해봤던 아주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해봤던 방법들인데요.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탔어요. 지금 나는 학교를 가고 있어. 그러면 지하철 안에서 학교를 가면서 좀 심심하잖아요. 그럴 때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돼서 지하철이 연착이 됐어. 그래서 지각을 했어.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각을 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중국어로 어떡하지? 그러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 왜 또 지각이야?
你怎么又迟到了? 저 지하철이 너무 늦어서 혹은 제가 늦잠을 자서 등등의 이제 핑계를 댄다. 그러면은 地铁发生故障了, 地铁有问题, 或者我身体不舒服, 今天身体不舒服,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파서요, 이런 핑계들을 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상황에서 중국어를 이렇게 하겠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 중국어로 안 되는데 중국어로 뭐라고 하지? 이런 것들이 딱딱 걸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바로 주머니에 있는 수첩 꺼내서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이 고장났어요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지하철이 고장났어요. 이걸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서 선배든 선생님이든 중국인이든 만나면 물어보는 거죠. 지하철이 고장났어요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나요? 아니면 찾아볼 수도 있겠죠, 사전을. 요즘에는 즉석해서 그냥 핸드폰 꺼내서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거를 시츄에이션을 내가 만들어서 확장, 살을 붙여나가고 거기에서 내가 회화 표현을 또 넣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있어요. 혹은 또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심심할 때 지하철에 이렇게 서가지고 보면 광고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번역하는 걸 해봤었어요. 머릿속으로 광고판을 보면서 저거를 뭐라고 번역하면은 중국어로 멋있게 번역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몇 번씩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제가 또 수첩에 썼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이나 누굴 만나면 또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번역을 하면 괜찮을까? 라고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번역 잘한 것 같아. 혹은 여기에서 이런 글자를 쓰면 훨씬 멋있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나는 놀면서 그냥 한 건데 그게 그냥 학습으로 쌓이고 사람들에게 또 수정도 받고 그러면 수정받은 거는 또 완전히 딱 각인이 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이 내 것이 되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나 오늘 공부했어. 엄청 힘들게 공부했어. 나 오늘 3시간 공부했어. 이렇게 해서 내가 공부했다라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난 오늘 지하철에서 편안하게 놀았어가 되는 거예요. 즉 놀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문 연습, 번역 연습, 시츄에이션, 상황극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그리고 3번째 포인트. 이번에는 중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급 단계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이제 고급으로 가든 통번역대학원 준비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바로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를 하셔야 돼요. 자, 받아쓰기. 갑자기 답답한 느낌이 들죠. 뭘 받아쓰지? 보통은 받아쓰기 하라 그러면 뉴스를 받아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뉴스 받아쓰기는 고급에 가서 하세요. 지금은 아직 하지 마시고요. 사실 너무 힘든 공부를 하면은 좀 이렇게 한 10%밖에 못 알아듣는다 이런데 받아쓰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는 좀 편한 거. 예를 들면 독해 문장을 읽어놓은 어떤 그런 음성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HSK 시험에 나오는 듣기평가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음성 파일이 제공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받아쓰기를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던 것들 그러니까 뉴스처럼 막 어렵고 속도가 빠르고 막 이런 것들 말고요. 좀 일상적인 것들을 받아쓰면 좋아요. 받아쓰기를 하면 뭐가 좋으냐 하면 귀가 아주 예민하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막 우르르 하고서 가다가 또 하고서는 지나갔던 그런 떠 하나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귀가 예민하게 탁 발달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받아쓰기를 추천을 해요. 게다가 받아쓰기를 할 때는 반드시 정답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뉴스를 녹음해서 받아쓰기를 하고 정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국인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지 않고는 내가 지금 받아쓰기 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오잖아요. 뉴스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본 쭉 나오고 그래서 더 유혹이 많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하다가 답을 보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답 절대 보지 마십시오. 굳건한 마음을 딱 먹고 답은 보지 않는다. 다 어떻게 하느냐? 사전을 찾으세요. 예, 사전은 마음껏 찾아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음성에만 의존을 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 모르는 단어가 들렸을 때 이게 정확하게 성조가 뭐지 하면서 체크하면서 비슷한 거 막 찾다가 보면 여기 문맥상 맞는 것들을 껴서 넣으면서 받아쓰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써놓은 그 받아쓰기가 맞든 틀리든 이건 100% 내게 돼요. 향후에. 즉
틀렸으면 내가 이렇게 고민해서 썼는데 이게 틀렸네? 근데 알고 보니 답이 이거였어 라는 걸 아는 순간 그게 딱 각인이 돼서 정말 평생 그 단어는 나중에 사투리 쓰는 사람이 성조를 틀리게 읽어도 들려요. 그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받아쓰기 할 때 절대 정답 보지 않고 딱 귀에만 의존해서 사전과 펜과 종이 이것만 준비해서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다 받아쓰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 받아쓰기를 할 때는 처음부터 쭉 들은 다음에 받아쓰기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정말 단어 단위로 막 끊으면서 잠깐만 스톱했다가 또 쓰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편한 어떤 방식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받아쓰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쓰기를 쭉 하세요. 그래서 그런데요, 이 받아쓰기라는 게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게 사실 모든 거는 혼자 공부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이 받아쓰기는 더더욱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스터디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뭐 한 2명, 3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매일 하면 가장 좋은데요. 만약에 혹시 어려우면 뭐 이틀에 한 번이라도 우리 하루에 1시간씩만 받아쓰기 하자.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녹음 10분 분량을 받아쓰기를 하자 이렇게 정하시면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요. 뉴스 같은 거 처음 받아쓰기 도전하잖아요. 10분이 아니라 1분짜리 받아쓰기 하는데 1시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1시간씩 받아쓰기를 한다.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딱 잡으세요. 왜냐하면 혼자서 받아쓰기를 하다가 안 들리면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받아쓰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혹시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래서 의견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경쟁심도 생기고 또 서로 이렇게 막 동료도 되고 그렇게 들렸어? 그러면서 다시 듣게 되고 공부가 훨씬 잘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팀을 좀 짜가지고 받아쓰기를 하세요. 대신에 하루에 1시간만 딱 하세요. 그래서 그 1시간 한 분량이 녹음 분량 자체로 봤을 때 5분 분량이든 10분 분량이든 1시간 분량이든 상관없어요. 내 능력만큼 내가 받아쓰기를 많이 해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이렇게 되면 점점 할 수 있는 분량이 늘어나겠죠. 처음에는 열심히 1시간 동안 했는데 한 달락 받았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눈물 나죠. 근데 그게 꾸준하게 매일 지속이 되면 한 달 정도 있으면 한 페이지가 되고 또 한 달이 또 지나면 그 다음에 A4 한 장을 1시간 동안 다 받아쓸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분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받아쓰기를 또 하는 게 요즘은 사실 글씨를 잘 안 쓰잖아요. 물론 학생들이 시험 볼 때는 이제 글씨를 써야 되지만 대부분은 회사에 가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타자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문맹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글씨를 볼 수는 있는데 내가 쓸 때 자꾸 까먹죠. 근데 또 HSK 시험도 봐야 되고 어차피 또 너무 문맥이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연습도 할 겸 해서 받아쓰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어를 외우는 것도 소리로만 일단은 음성으로만 외우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쓴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쓰기로 한번 쭉 훑어주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만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녹음 같은 거 갖다 들어도 되고 조금씩 자기 실력을 높여가시면 돼요. 대신에 공부가 좀 잘 되는 시기에는 한 70% 정도 못 알아듣는 어려운 거에 도전을 하시고요. 공부가 조금 안 되는 시기에는 안 들리는 게 30% 이하로 이제 좀 조정을 해서 그 수준을 약간 낮춰가지고 조금 편하게 받아쓰기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만 조정을 하면 돼요. 그 다음 4번째 포인트. 이것도 또 반복인데 큰 소리로 읽어라 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그냥 큰 소리로 읽는 게 아니고요, 아까 받아쓰기 한 거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정해서 받아쓰기를 하나 딱 했어요. 그러면 그 받아쓰기 한 거를 그냥 나 썼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중급부터는요 그걸 기똥차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매일 들고 다니면서 다 외울 거예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다 받아쓰기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읽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고 하는 거는요, 일종의 발성 연습처럼 그렇게 활용을 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발음이 나에게 아주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도록 아침에 30분 정도 연습하는 게 아주 좋아요. 가능하면 1시간 해도 더 좋고요. 시간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받아쓰기 했던 거를 가지고 하세요. 어제 저녁에 받아쓰기 했던 걸 가지고 오늘 와서 읽습니다. 천천히. 그런데 그거를 빠르게 읽지 말고 천천히 성조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가지고 혹시 읽다가 이게 이성이었지 삼성이었지 헷갈린다 하는 거는 다 체크하세요. 무조건. 그냥 대충 해서 된다라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발음 성조 정확하게 따라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천천히 읽으세요.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면 성조가 딱 지켜지면서 읽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녹음을 하세요. 내가 천천히 읽으면서 녹음을 한다. 그런 다음에 녹음을 들어보세요. 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이러면서,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내 안에서 울려가지고 나한테 들리는 이 소리와 남에게 들려지는 목소리가 다르대요. 저도 처음에 녹음을 해서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내 목소리가 이랬나? 막 이러면서. 근데 자기 목소리에 일단 첫 번째 깜짝 놀라실 거고요. 두 번째, 나는 중국어 발음 괜찮은 줄 알았고 성조도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객관적으로 딱 객관화해서 딱 들으니까 갑자기 별로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한테 되게 관대하거든요. 근데 뭘 객관화시키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까칠하게 변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딱 들으면 내가 잘한 줄 알았더니 여기 성조가 틀렸네. 여기 뭐 발음이 좀 이상하네. 여기서 좀 발음이 꼬였네. 이런 것들을 체크해요. 그러면 다시 연습하고 녹음. 그렇게 해서 재녹음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녹음이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거니까 내가 그냥 대충 타협하고 그래 이 정도면 잘했어 하면은 그냥 뭐 한 두세 번에 끝나는 거고요. 나는 아나운서 수준을 하겠어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뭐 한 10번 20번 재녹음 하겠죠. 그거는 개개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쨌건 내 마음에만 들면 된다. 그때까지만 재녹음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읽기 연습해서 녹음하는 것까지 아침에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완성된 걸 가지고 종이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외우시는 거예요. 벌써 녹음을 하기 위해서 10번, 20번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짝 외워지는 정도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는 안 외워져요. 근데 뭐든지요. 언어라는 건 완벽하게 가지 않으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허무하게 사라져요. 우리가 그렇게 20년 동안 영어를 배웠어도 한 1년 영어 공부 안 했다고 영어라는 거를 내가 언제 A, B, C, D나 배웠나 싶게 딱 까먹죠. 모든 외국어가 얼마나 그렇게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싹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막 아까 했던 거 줄줄줄줄 외우다가 까먹었어. 꺼내서 보고. 길거리를 가면서 봐도 되고요. 정말 아까처럼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수업시간 공강,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다가도 막 외우다가 그 뭐였지 다시 꺼내서 보고 확인하고. 자, 요걸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서 저녁 때 다음 날을 위한 받아쓰기를 할 때쯤 되면 지금 하루 종일 들고 다녔던 얘는 대대대대 외워져요. 자는 걸 툭 깨워서 외워봐 해도 두루룩 하고 나와요. 이 정도는 돼야 내게 되었다 합니다. 자, 우리 중급쯤 앞서면 이 정도 공부는 해줘야죠. 그렇죠? 우리 목표는 통역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쓰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활용해서 하는데 큰 목소리로 읽어라. 이 부분 주의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5번째. 자, 이번에는 독해를 위한 공부인데요. 아까는 조그만 문장을 요만큼은 뭐 한 달락 정도 받아쓰기해서 하루 종일 다 외운다. 아주 정독해서 그 부분만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방법이었는데요. 독해를 위해서 어휘력을 늘리는 방법은요, 다독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하루 종일 A4 한 장 정도의 독해를 할까요? 아니면 A4 10장 정도를 대충 막 문제만 풀 수 있을 정도로 쑥쑥쑥쑥 넘어갈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독해 공부를 위해서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거기에 나온 단어를 한 번 보고, 자, 이 문장에서 한 번 보고, 저쪽 문장에서 또 한 번 보고, 세 번째 다른 걸 봤는데 또 왔다. 이러면 이게 딱딱딱 3번 내리 밝히면서 외워지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번 봤다고 막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즉, 쭉 넘어가면서 많은 걸 보라는 거죠. 독해를 위해서는. 그래서 독해를 위해서는 뭔가 좀 다양한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똑같은 단어나 어휘가 나왔을 때 그걸 여러 군데의 문장에서 접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많이 보시면 돼요. 독해를 위해서는. 그냥 HSK 시험 문제나 이런 걸 봐도 되고 교재를 봐도 되지만 그 외에 그걸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양한 책들, 중국 책이요. 뭐 소설, 뭐 산문, 뭐 다양한 것들을 꺼내서 무조건 닥치는 대로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도 계속 체크하면서 찾아보고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고 완전히 안 외워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6번째. 문법책 꼭 하나는 보자. 제가 초급 단계에서 문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때 공부하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자, 이제는 문법 공부할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초급에서 그냥 문장을 다 통째로 외워놨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의 어감을 키워주기는 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A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편하게 느껴지는데 B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지?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쯤 되면 중국어를 좀 더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 문법책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도 중급 정도에 들어와가지고 문법책을 볼 때는요. 우리 초급 때 막 HSK 시험 보느라고 막 외우면서 뭐는 뭐 시간 부사는 앞으로 빼고 뭐는 뒤로 가고 이러면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쭉 읽는 거예요. 문법책을 마치 소설책 읽듯이 그냥 쭉 읽으세요. 아, 이거 때문에 내가 시간 부사가 앞으로 가서 내가 항상 얘기할 때 찐티엔이라는 거, 뭐 아니면 찐티엔시아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무조건 문장 앞으로 뺐었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법 이것 때문에 내가 多吃点儿 많이 드세요 할 때 多吃点儿 했지 吃多点儿 이렇게 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문법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부사니까 동사 앞에 가야지. 예, 그런 식으로 소설책들이 쭉 하면서 그래 내가 했던 표현들이 바로 이런 문법에서 연유가 된 거였어 라는 걸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문법을 천천히 한번 쭉 읽어주시면 전체적으로 중국어의 틀을 잡은 거 그리고 그거를 한번 점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HSK 시험을 한번은 봐야 되니까요. 중급 단계에 오면.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초급 단계에서 하면 지나치게 많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급 단계에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중국어 중급 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 외에 구체적으로 조금 힘들 때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런 표현들은 제가 중급에서 고급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또 다가올 슬럼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극복하는지 살펴보면서 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같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